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르비텍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6.6% 정도 하락한 상태에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 분위기가 어떠냐면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 빠르게 다시 한번 수복해 줄 것처럼 튀어서 올라가더니만 결국에는 이 저항선에서의 저항을 한번 받으면서 오늘 좀 수그리고 있는 과정이에요.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3%대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우건설은 지금 4% 가까이 상승 흐름이 연출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오르비텍 주주님들의 속은 분명히 타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어제 오르비텍이 2% 찔끔 상승을 했었는데 이게 매우 열받는 이유가 뭐냐면, 자, 우리가 같이 지켜볼 수 있는 대우건설은 지금 재건 테마도 붙었으니까 그렇다라고 칠 수 있는데,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도 어제 18% 가까이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종가 마감을 해줬었고, DLENC 같은 경우에도 어제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종가가 29%로 마감을 해줬었는데 왜 도대체 오르비텍은 어제 찔끔 2% 올라놓고 오늘 혼자 마이너스 6%를 빠지고 있는 것이지? 라고 하면서 기분이 나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요, 지금 이 오르비텍에게 당면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이슈를 정확하게 모르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화가 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왜 제가 여러분들 오르비텍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웃으면서 영상을 찍을 수가 있는지, 그러면서 제가 어제 영상을 찍다 보니까 이거 정말로 어떤 각까지도 나왔다, 몰빵각까지도 나왔다라고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오늘 디테일하게 다시 한번 다뤄봐 드릴 건데,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려도 괜찮겠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릴 거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이 공시사항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일정이 떠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댓글에다가는 역사적 신고가 뚫어놓은 지가 얼마 안 된 오르비텍이기 때문에 고작 이거 먹으려고 지금 세력들이 그 난리부르스를 치면서 단연간에 매집을 진행했던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신고가 뚫어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다시 한번 신고가 갱신하면서 올라가 보자라는 측면에서 댓글에다가는 신고가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르비텍 지금 이렇게 넥라인 부러뜨리면서 떨어지고 있다라고 해서 단기적인 추세, 물론 맞아요 여러분들, 살짝 조정은 보일 수가 있겠지만 절대로 끝난 자리 아니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댓글에다 신고가 파이팅 넘치게 작성해 주시는 순간 유튜브 측에서 알고리즘이 이 영상이 왜 이렇게까지 댓글이랑 구독, 좋아요가 많초라고 하면서 개인분들한테 자동으로 추천을 드리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영상을 시청하신 개인분들이 어떤 걸로 여러분들 추가적인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을 뿐더러, 만약에 쏟아져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도 매도하고 나가면서 오르비텍이 못 올라가게 가로막지 않도록 댓글에다가는 신고가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공시사항을 명백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바로 이 오르비텍을 운전하고 있는 주체가 누군지 잘 모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나 다름없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바로 이 오르비텍을 뒤에서 컨트롤하고 있는 주체는 전환사채 세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죠. 자, 그러면서 그들이 이 종목을 컨트롤하는 방식에 대해서 명백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땐 지금 차트를 지켜보면서, 아니 이게 지금 이전에 있었던 전저점을 깨면서 떨어지고 있는 넥라인을 부러뜨리는 구간이나 쌍봉 패턴이 연출됐다라고 하면서 튀어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바로 이 공시사항에 있는 일정에 대해서 철저히 이해를 해봐 주셔야 되는데,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 보시다시피 지금 전환사채 발행 결정이라고 하면서 제12회차라고 나와 있는 공시사항, 자, 우리가 쭉 내려보시면은 결국에는 정정에 대한 내용의 공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 지금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요, 전환 가능 기간이라고 하면서 전환사채가 상장될 수 있는 일정이 쭈루룩 나열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여러분들께 이 일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기 이전에, 자, 우리가 도래한 일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건데, 보시다시피 전환 청구권 행사라는 내용의 공시가 떠졌었고 2.8%에 해당하는 90만 주에 가까운 물량이기 때문에 이거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 양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까봐 말씀드리면은, 오르비텍은 여러분들 시가총액이 3,300억 밖에 안 되는 스몰캡 종목입니다.
이 얼마 안 되는 양조차도 철저하게 눌러봐주는 자리에서 소화를 해야지, 그러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굳이 무리해가면서 세력들 입장에선 돈을 쓸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 써져 있는 공시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상장일이 4월 22일로 되어 있었던 상황. 자, 그렇다라고 해서 4월 22일부터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권리 매도로 인해서 4월 20일부터 쏟아져 나올 수 있다라는 이 일정을 먼저 여러분들 머릿속에다가 체킹을 해 두신 다음에,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공시는 투자 경고 종목 지정 해제 및 재지정 예고라고 되어 있는 내용의 공시를 우리가 봐주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래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들 판단일 T의 종가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제가 평상시 같으면 이거 다 분석을 해봐 드리겠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까지 하여서 판단한다? 4월 17일까지 하루씩 수년하여서 판단하고,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냥 막바로 상승을 다시 한번 시켜줘도 투자 경고에 대한 부분은 자유롭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제가 여러분들 지금 4월 20일이라는 날짜를 하나 써놓은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체킹을 해본 날짜가 언제예요, 여러분들? 4월 17일. 소름이 돋죠. 뭔가 의도한 것처럼 정확하게 기계처럼 이 차트 뒤에서 숨어서 움직이고 있는 누군가의 숨결이 느껴진다라는 말씀이고, 4월 17일이라는 날짜가 마찬가지로 떠졌다라고 봐주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굳이 무리해서 올릴 필요가 없다. 정리를 해보자면, 전환사채 물량이 일단 쏟아져 나올 수 있는 부분을 눌러봐주는 자리에서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나중에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할 때는 추가적으로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전환사채가 언제까지 해서 예정이 되어 있다. 보시다시피 내년 4월까지 해서 예정이 되어 있지만 이건 최근에 발행한 거니까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 바로 올해 도래할 수 있는 11월, 12월까지의 물량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오르비텍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공시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을 해봐드리면서 계속 제가 그 구간까지의 영상 촬영을 진행해드릴 만큼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총 주식수 대비해서도 거의 20%에 육박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적은 물량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부터가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이 진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세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채 세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사채라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빚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전환사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백하게 먼저 이해를 해봐 주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 전환사채라는 것은 컨버터블 본드, 그러니까 전환해서 팔고 나갈 수 있는 바로 그 권리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빚을 내서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요, 나중에 만기가 도래했을 때 돈을 다시 갚는 방식으로, 아니면은 중간중간마다 원금과 이자를 균등하게 갚는 원리금 균등 같은 방식으로 돈을 상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주식시장은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상장사라는 곳이 만약에 이 전환사채 세력들에게 돈을 빌려온다라고 하면요, 돈을 일단 받아오면서 주식을 건네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이 1년 뒤에 만기가 도래했을 때 상장해서 팔아먹고 나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고, 그때 발행 당시를 기준으로 발행 가액, 전환 가액을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건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1,000원짜리 주식을 발행을 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 사채라는 것은 결국에는 무엇이겠습니까? 돈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내가 돈을 회수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자 없이 그냥 회수만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돈을 빌려주는 이유 자체가 없어요. 그렇죠? 나중에 돈을 못 받으면 리스크가 생기기 때문에 굳이 그냥 돈을 막바로 빌려줄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말씀인데, 그러면 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 만기이자 표면이자 같은 걸로 돈 받으면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식시장에서는 이 만기이자 표면이자는 그냥 빵프로 찍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해서 돈을 버는 걸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이건 뭐 정해진 룰은 아닌데 약 10% 정도의 이자를 챙겨서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와 1년에 10%요? 제가 카드론 지금 20%짜리 쓰고 있는데 너무 싼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설명을 드리자면, 1년에 10%가 아니라 월에 10%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악랄한 극악무도한 그런 이자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그럼 연으로 따졌을 땐 120% 정도 된다라는 말씀이고, 이건 무슨 공식적인 게 아니라 그냥 비공식적인 암암리에 행해지는 일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오르비텍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면서,
자, 우리가 120%라고 하면요, 아까 전에 발행을 해줬었던 이 1,000원짜리 주식이 얼마까지는 올라가야지, 2,200원까지는 올라가야지 그들에게 만족을 시켜줄 수가 있다는 말씀인데, 그럼 딱 2,200원 찍고 빠진다는 소린가요? 아니요, 여러분들. 그 전부터 매집의 과정을 거쳐오면서 2,200원에 던지게 된다고 했을 땐 시장가로 밀었을 때 여러분들 얼마나 빠지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매집의 과정을 거쳐주면서 주가를 상승시켜주면서 훨씬 더 높은 구간까지 보내야지만이 이들이 이렇게 보고 나올 수가 있다는 말씀이고,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한 번 더 심화 과정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그럼 오르비텍이 지금 당장에 상장해야 되는 물량이 얼마라고 여러분들? 90만 주 가까이가 있는 상황에서 일단 추가적으로 쏟아져 나올 수 있는 물량 자체도 지금 보시다시피 11월, 12월까지도 계속 예정이 되어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주가를 어떤 식으로 컨트롤할지에 대해서 제가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이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 우리가 이 과거에 있었던 사례를 토대로 여러분들께 한번 지켜봐 드리려고 하는데, 제형 솔루텍이라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지금 일단 액면병합 때문에 거래 정지로 들어가 있는 상황. 자, 이 제형 솔루텍 같은 경우에도 어떤 구간에서, 바로 이런 구간에서 전환사채 물량을 소화시켜 놓은 다음에 그 뒤로 1,009개 계단을 올라갔었던 이 제형 솔루텍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었던 전환사채 물량을 소화시켜 놨다는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께 수급 상황까지도 같이 좀 체크를 해봐 드릴 건데, 이때 당시가 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11월 26일 제가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한번 체크를 해봐 드리자면, 자, 보시다시피 대략적인 이 범위로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11월 20일 음영을 쳐놓은 구간부터 시작해서 쭉 넘겨서 우리가 보자면요, 자, 언제? 바로 이 구간에서 기타 법인의 집중적인 매도 물량이 이때 당시에 쏟아져 나왔었던 게 750만 주 가까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전에도 750만 주가 합쳐지면서 1,500만 주 가까운 물량이 쏟아져 나왔었던 제형 솔루텍 총 주식수 대비해서 40% 가까운 전환사채 물량이 있었다는 말씀이고, 그들에게 이 구간에서 수익을 안겨주면서 물량을 흡수한 누군가는 주가를 이렇게 상승을 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본인들의 물량을 덤핑하고 나자 이렇게 주가가 무너져 내렸었던 제형 솔루텍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케이스는 바로 이렇게 상승을 시켜놓고 눌러봐주는 자리에서 오르비텍은 1차적인 물량을 소화해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인데, 전환사채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올려치는 구간에서 매도하는 게 아니라 눌러봐주는 자리에서 매도를 진행한다는 말씀이고,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전환사채가 올라가는 동안에 매도를 진행하게 된다고 했을 땐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피할 수가 없겠죠. 어떻게 그렇게 고점을 기가 막히게 알고 거기서 팔았어요? 라는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눌러봐주는 자리에서 물량 소화하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다. 여러분들 한 가지만 보면은 믿기가 어려우실 테니까, 휴림로봇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전환사채 물량이 많았었는데, 자, 어떤 구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주가 상승시켰다가 눌러봐주는 자리에서 전환사채 물량 소화, 다시 한번 주가를 또 상승을 시켰다가 눌러봐주는 자리에서 전환사채 소화, 또다시 한번 상승시켰다가 눌러봐주는 자리에서 전환사채를 소화를 시켜놓고, 다시 한번 상승하나 싶더니만 로봇 하락을 핑계로 밀어버리다가 다시 한번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1,009개 계단을 올라가면서 광기가 터져 나왔었던 휴림 로봇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전환사채 물량을 소화해준다는 걸 알겠는데, 앞으로 11월, 12월까지 해서 그럼 어떤 식으로 진행된다는 말인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엔캠의 사례에 대해서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엔캠 같은 경우에도 이런 구간에서 전환사채가 엄청나게 많았었던 이 종목이 바로 일단 다짜고짜 주가를 상승시키면서 단기적인 고점을 먼저 찍어 놓은 다음에 5월달부터 시작해서 6월, 7월에 걸쳐서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전환사채 물량을 덤핑하고 나자, 자,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주가가 원래 있던 위치를 넘어서 그 아래까지도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나 전환사채 세력이 무섭다라는 걸 보여줬던 게 바로 엔캠의 케이스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이 엔캠 플러스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제형 솔루텍 휴림로봇의 케이스를 이렇게 결합한 방식으로 진행될 확률이 가장 높은 오르비텍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일단 다짜고짜 주가를 눌러줍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환사채 물량을 소화하기 때문에 4월 20일 전까지 해서 계속적으로 주가를 눌러봐주면서 전환사채 물량을 소화시켜놓고 투자 경고까지 완벽하게 해제를 시켜놓은 다음에 다시 한번 주가를 상승을 시키면서, 그러면 11월, 12월까지 그냥 무난하게 올라간다는 말이군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들 엔캠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4월에 찍고 나서 5월달, 6월달, 7월달에 걸쳐서 전환사채 물량이 쏟아져 나왔었기 때문에 고점은 그 이전에 찍을 확률이 훨씬 더 높겠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오르비텍.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계속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상승 동력이 있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뭡니까 여러분들,
펄이 있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이 펄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들? 진주족의 진주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재료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어떤 재료가 터졌기 때문에, 정말로 역대급 재료가 터졌기 때문에 오르비텍은 계속적인 상승 동력이 이미 확보가 된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보시다시피 원전 해체 시장이 열리는데 두산과 KPS가 격돌을 벌이고 있는 상황. 자, 11조 원전 해체 시장인데 여기 지금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여러분들? 원전 해체 전문 오르비텍과 한전 KPS가 컨소시엄을 이뤄서 출격을 했었다. 자, 그러면서 이번 승자는 향후 10조 원이 넘는 국내 시장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어서 관련 업계가 아주 비상사태 입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라고 했었는데요. 자, 여기서 이미 사실상 골리앗 다윗의 싸움이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두산이 사실 압도적인 원전 관련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인데 갑작스럽게 대반전 속보가 터졌었던 것은 보시다시피 원전 해체 시장 전초전에서 고리 대형 폐기물 한전 KPS 품에 안겨버리는 사건이 발생을 했다는 거죠. 한전 KPS와 누가? 오르비텍이 같이 컨소시엄을 이뤘었기 때문에 이렇게 역대급 재료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구간에서 주가가 시원하게 상승하지 못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말할 수 없는 비밀, 일정이 이미 잡혀 있었다라는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눌러봐주는 자리에서는 정확하게 오르비텍을 떨어졌습니다, 손절할게요가 아니라 너무나도 땡큐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추가적인 매집 구간을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고, 자, 앞전에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간에서 구독자님들께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었냐면은 정말로 무너뜨릴 때는 처참하게 무너뜨리는 오르비텍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다시 한번 살려내봐 주면서 어디 위를 슬쩍 올라타는 걸 지켜보면서 바로 3월 11일날 5일선 위를 슬쩍 올라타는 걸 지켜보면서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었고, 지금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세컨 핸드폰의 화면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아래쪽에 있는 문자 메시지를 클릭해서 상단에 오르비텍을 검색을 해봤을 때는요, 자, 오르비텍을 3월 11일날 매수 타점을 6,280원 구간에서 안내를 드리면서 우리가 여기서 매수 타점 잡았다가 단기적으로 고점을 찍을 수 있는 구간이었던 3월 23일에는 매도 타점까지 안내를 좀 드렸었는데, 이 다음번 메시지 보시면은 14,980원 구간에서의 매도 타점, 그러면서 다시 한번 눌러봐 줬었던 자리인 3월 31일날 이날의 종가상의 매수 타점을 드렸었는데, 다음번 메시지 보시면은 보시다시피 3월 31일날 오르비텍을 11,000원 구간에서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었고, 지금 살짝 물려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 분할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동일 주수 들어갈 수 있는 현금은 항상 확보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 추가적인 매수 타점은 잡지가 않았어요.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했던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에서의 낙폭이 진정되는 걸 지켜보면서 추가적인 매수 타점 안내를 드릴 거면서 단기적인 고점을 형성할 수 있는 구간에서 매도 타점을 놓친다라고 했을 때는 엔캠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단기적인 고점을 찍을 수 있는 구간에서는 매도 타점까지 대응 안내를 좀 드릴 건데,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5644-2656번으로 택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오르비텍 매수 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문자 대응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현재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무료로 참여해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지금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이 목표고, 그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라고 짚어봐 드렸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참여해서 수익 많이 보게 되시면 영상 아래쪽에 있는 이 공유하기 버튼 토대로 내가 이 채널을 통해서 수익 많이 봤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변 분들께 공유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564422656번으로 택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오르비텍 매수 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문자 대응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면서 오르비텍만 너무나도 여러분들 입장에서 한 종목만 가지고 가기에는 리스크도 있다 보니까 제가 한 종목을 더 준비를 해왔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구독자님들 선물로 준비를 했었던 종목인데, 지금 어떤 종목이 굉장히 핫하기 때문에 바로 대한광통신을 비롯한 광통신 종목들이 너무나도 핫하기 때문에 지금 대한광통신 사야 되나요? 라고 하시면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대한광통신은 최저가를 399원에서부터 시작해서 15,000원까지 이렇게 미친 상승을 보여준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기에 부담스럽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제가 이 대한광통신의 후속주로 광통신 관련 종목을 한 가지 가져왔는데, 어떤 종목을 좀 가져온 거냐면요, 최근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 대한광통신을 비롯해서 광통신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미쳐 날뛰는 시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제가 이번에 준비한 광통신 세력주가 바로 제2의 대한광통신이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을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 차세대 광통신 슈퍼사이클의 수혜주로서 이번 종목을 좀 가져왔는데,
아무래도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해서 무려 5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조금 지금 들어가기에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여러분들께 조단위 실적이 뒷받침되는 저평가된 종목을 가져왔다는 말씀이고, 대기업 고객사를 가지고 있을 뿐더러 주주 친화 정책으로 배당금도 주는 회사, 그러면서 높은 대주주 비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지금 광통신 테마가 굉장히 핫하지만 언제든지 만약에 이 테마가 휘청한다라고 했을 때는 재생에너지라든지 2차전지 쪽으로도 충분히 수급을 받으면서 튀어서 올라갈 수 있는 여러가지 상승 테마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왜 광통신에 지금 집중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AI 시대에 필수 인프라로 떠오르고 있는 빛나는 광통신주라고 되어 있는 기사 타이틀인데, 바로 이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이 미래 핵심 기술로 광통신을 꼽은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광통신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광통신은 전기 신호를 빛으로 변환해서 데이터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송하는 기술이라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생각해 봐주시면 되겠는데, 기존의 구리선의 한계를 보완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그런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해서 구리선이 얼마나 많이 깔렸겠습니까? 여러분들 구리를 광섬유로 대체할 수 있다는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광통신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루멘텀 홀딩스라는 종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루멘텀 홀딩스는 나스닥에 상장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저점 대비해서 보시다시피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으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보시다시피 대한광통신이 저점 대비해서 무려 5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을 기록해주면서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조차도 뚫고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우리로라는 종목도 6연상에 성공을 해주면서 3월 한 달 동안에 거의 500% 가까운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 제가 이번에 가져온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신고가가 바로 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 구간까지 도달하지 못한 굉장히 저평가된 후발주로서 제가 이 종목을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대한광통신 회사 좋은 건 알겠지만, 자, 우리가 이렇게 50배 가까이 오른 자리에서 사기에는 내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이번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이 종목 이 부분을 우리가 확대를 해놓고 좀 보여드리자면요, 보시다시피 세력의 매집 패턴이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런 구간에서 거래량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던 것이 2016년도부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2016년도부터 무려 그들은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이고, 자, 이 구간에서 이렇게 지금 박스를 치면서 횡보하고 있었던 주식이 그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지가 얼마 안 됐었던 모습인데, 자, 박스권을 돌파할 때 우리가 왜 세력이 매집을 철저히 했구나라는 것을 지켜볼 수가 있냐면, 바로 그 비밀은 우리가 주가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라는 말 여러분들께서는 들어보셨죠? 자, 우리가 이 거래량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이렇게 올려치는 구간에서 엄청난 거래량을 발생시켰었던 이번 매집주, 보시다시피 올라갈 때마다 거래량이 발생을 했었는데, 최근에 그 구간을 이렇게 박스권 상단을 돌파함에 있어서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거의 마른 오징어 즙자듯이 엄청나게 감소해 있다라는 게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세력들이 매집할 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사례가 바로 이 블루산업개발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었던 바로 영풍재지의 케이스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는 말씀인데, 영풍재지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이미 역사적 신고가를 찍어 놓으면서 거래량을 이렇게 발생을 시켰었던 종목이고, 자, 상승시켰었다가 바로 다시 이런 구간에서 하락을 줬었는데,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엄청나게 발생을 했었던 종목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고 눈치를 챌 수 있는 구간이 바로 이 구간에서 연출이 됐었는데,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명백하게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가는 속일 수 있지만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라는 말이 있다시피, 거래량이 완전히 마른 오징어 즙자듯이 안 나오고 있다라는 게 앞전의 차트와 비교를 해봤을 때는 여러분들 입장에선 명백하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매집을 철저하게 하는 구간을 지나서 결과적으로는 영풍재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매집했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구간이 바로 이런 구간이었는데, 보시다시피 올라갈 때 거래량이 터졌었고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터졌었는데, 그 구간을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매집의 구간을 거쳐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천국의 계단을 올라갔었던 영풍재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구간에서 아주 철저한 물량 소화가 있었으면서 그 구간을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상승이 전혀 이렇게 발생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력들의 목표하는 가격이 한참 남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인데, 자, 이 종목 긴 차트로 놓고 봤을 때는요, 역사적 신고가가 바로 이런 구간이었는데 여기까지만 도달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200% 정도의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종목이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세력이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거래량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매집을 했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10년 동안 매집을 한 종목을 이 매집 구간을 거쳐서 고작 200% 먹으려고 상승시키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대시세가 예상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왜 하필이면 제가 이 종목을 골라왔냐면, 자, 우리가 대한광통신의 실적과 이 종목의 실적을 철저하게 비교 분석을 좀 해봐드리려고 하는데,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매출액이 1,800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그러면서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2,200억 원대를 지금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적자로 발생하고 있었던 기업이면서 이번 연도에 흑자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는데, 제가 지금 가져온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2조 5천억 원대부터 시작해서 3조 3천억 원, 4조 2천억 원까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었던, 이미 하고 있었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거기다 더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700억 원대에서부터 시작해서 1,600억 원대까지 계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면서 대한광통신에 비해서 훨씬 저평가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도대체 저평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거냐면, 자, 지금 보시다시피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2조대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이 조 단위로 나오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지금 4천억 원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대한광통신은 마이너스대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이번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1,600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배당 같은 경우에도 실시하면서 주주를 챙기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 정권에도 잘 부합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핵심 재료로는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은 조단위 실적이 뒷받침되는 저평가 종목이면서 대기업을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L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치면서 높은 대주주 비율, 무려 40%대에 육박하는 높은 대주주 비율이다 보니까 세력들이 물량을 잠궈서 올릴 때도 편하고, 또한 마찬가지로 회사가 흔들릴 걱정이 상대적으로 적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슈린로봇 같은 종목들을 보시면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대주주가 반대 매매까지 실행이 됐었던, 원래 5%대에서부터 시작해서 반대 매매까지 실행이 됐었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높은 대주주 비율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고, 말씀드렸다시피 광통신 테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재생에너지 2차전지 사업부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광통신 테마가 만약에 휘청하는 일이 발생한다라고 했을 땐 이번 상승 출발을 시킨 것을 언제든지 재생에너지 쪽을 부각시키면서 올라갈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이고,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지금 재생에너지는 우리나라 현 정부가 엄청나게 밀고 있는 테마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터닉스라든지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종목들이 튀어서 올라갔었던 상황인데, 이번 종목도 재생에너지 사업부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이 종목 무료로 참여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신 다음에 010-5644-6656번으로 문자로 초대박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매집주 여러분들께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안내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 유튜브 특성상 그냥 오픈을 하고 싶지만, 우리가 많은 분들이 시청하시는 유튜브에다가 그냥 종목을 노출하게 됐을 때는 세력들 입장에서도 언제든지 개미털기가 들어가면서 한번 과하게 털었다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바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도 한번 개미털기가 들어가는 구간이 연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그냥 오픈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56442-656번으로 문자로 초대박이라고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오르비텍 여러분들 지금 넥라인 부러뜨리고 내려가고 있다라고 해서 끝났습니다라고 하면서 매도하고 나갔다가는 나중에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무섭게 보여줬을 때는 정말로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런 내용의 기사를 정말로 여러분들 오르비텍 주주님들로서 엄청나게 많이 봤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천조, 도대체 이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천조라는 게 와닿습니까? 뭐 10조 100조도 안 와닿는데 천조라는 게 도무지 이게 감도 안 잡히고 안 와닿는 상황에서 지금까지는 먼 꿈나라 이야기였었던 바로 이런 천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바로 이 우선협상자에 선정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기대감을 증폭시킬 수 있는 상황,
자, 바로 우리가 그 첫 발이 고리 1호기 해체에 대한 부분이고, 그것에 대한 것을 바로 이 오르비텍이 참여를 했었던 컨소시엄에서 읽어내면서 실제로 여러분들 이 천조 중에서 뭐 1%를 수주하든 0. 몇 %를 수주하든 그거랑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수주 못한다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여러분들께 바로 이 우리 기술의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기술이 이렇게까지 미친듯이 상승 흐름이 연출되는 구간에서 여러분들 단 한 번이라도 우리 기술이 어디서 매출을 발생했으면서 어떤 내용의 계약을 따왔다, 이런 거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전혀 없다라는 소리예요. 자, 무엇이다 주식은 기대감에 선반영되면서 주가가 상승 흐름이 연출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고, 이렇게 주가가 미친듯이 상승될 때 연일 천조 시장에 대한 기사를 여러분들 정말로 지겹게도 보실 오르비텍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누가 의도적으로 뿌리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바로 세력 측에서 의도적으로 뿌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이고, 그 구간 아직까지 전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 시장만 해도 10조짜리인데 이 엄청난 재료를 가지고 고작 시가총액 3,500억,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제가 감히 예상하건대 여러분들 적게 봤을 때 8배, 많게 보면 10배 이상도 올라갈 수 있는 재료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어거지로 이렇게 끌어내리고 있는 이 이유는 뭐다? 그들에게 말 못할 일정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알겠으니까 물량 소화 먼저 하고 가자라고 하면서 지금 눌러봐주고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눌러봐주는 자리가 연출된다라고 해서 벌벌 떨면서 매도로 대응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들과 같은 방식의 사고방식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고, 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말씀드릴 만큼 구독, 좋아요는 무조건적으로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가면서 단기적인 고점을 찍을 수 있는 구간에서의 매도 타점을 잡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얼마든지 엔캠처럼 박수 칠 때 먼저 떠나버리는 그들이 다시 한번 연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고점 찍을 수 있는 구간에서의 매도 타점까지 안내를 드릴 오르비텍인데, 5644256번으로 택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오르비텍 매수 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문자 대응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 자, 오늘 오르비텍 영상 촬영을 좀 진행해봤는데, 제가 앞으로 이 오르비텍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의 이슈라든지 아니면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빠르게 영상 촬영 진행해드릴 만큼 영상 종료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